이 책에서 김지영 씨가 시댁에서 명절을 지내는 중 또다시 친정엄마로 빙의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돈어른, 외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그 집만 가족인가요? 저희도 가족이에요. 저희 집 삼남매도 명절 아니면 다 같이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요즘 젊은 애들 사는 게 다 그렇죠. 그댁 따님이 집에 오면 저희 딸은 저희 집으로 보내주셔야죠. 이 말처럼 자기 딸이 귀하다면 며느리도 누군가 다른 가족의 귀한 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자신들의 딸이 집에 왔다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는 수준을 넘어서서 명절 스트레스에서도 해방시켜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굳이 먹을 명절을 핑계로 다 먹지도 못할 수많은 음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1년 중에 가을 거지를 끝낸 후의 풍요로움만을 손꼽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당장 내일이라도 과거 사람들이 풍요롭다고 할 정도의 음식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도 굳이 많은 음식들을 명절이나 제사 때 며느리들에게 장만하도록 하는 것은 어쩌면 아주 비뚤어진 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음식을 함께 만들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것의 의미는 큽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가족이라는 유대감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즉, 함께 했을 때 그런 것이 형성되는 것이지 마치 일부는 주인 역할을 하고 일부는 노예 역할을 하는 속에서는 절대 그러한 유대감이 쌓일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이제는 굳이 과하게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도 아닌 만큼 차라리 더 많은 시간을 가족끼리 함께 대화하고 놀이를 즐기는 시간을 만드는 게 더 낫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로 대표되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여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입장에 속하는 여자들이 먼저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의 안 좋은 관습이 오래도록 유지됐고 나아가 그것이 사회생활에까지 침투해서 지금도 영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군대도 요즘은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고생하면서 군대 생활을 했지만 그게 부당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밑에 후임병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선임병들이 늘어나면서 큰 인식의 전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현미경을 들이대고 세부적으로 보자면 여전히 문제들이 다 근절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군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 사이에서의 문제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TV에 나오는 어떤 유명인 며느리를 존중하는 일부 시댁 어른들의 모습이 특별하고 대단하고 신기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면 안 되고 당연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다음 이 책의 주인공인 김지영 씨와 같이 동등하게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많은 문제를 공유하며 동일한 사회에 들어선 비슷한 연배의 남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자가 남녀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매너 없는 것이고 여자들에게도 인기 없는 행동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골적이라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만 가면을 쓰고 그 내면에서는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지영 씨는 대학 선배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MT를 가서 선잠이 들었을 때 남자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젠틀하고 매너 있던 선배의 입에서 남자친구와 헤어진 김지영 씨 자신을 씹다 버린 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더 웃긴 건 다음날 언제 자신이 그런 더러운 말을 했었냐는 듯이 가면을 쓰고 친절하게 지영 씨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냥 대놓고 차별하는 남자들이라면 대비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면 뒤에 숨어있는 남자들이라면 여자들이 멋모르고 믿음을 다 준 후에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라도 남녀 평등에 동조하는 남자들이 늘어난 것이 일부의 발전이라면 발전이겠지만 역시나 그 정도로는 안 되고 내면의 생각까지 바뀔 수 있도록 재화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딸, 본인의 누이, 본인의 어머니에게라면 과연 저 젠틀한 듯 가장한 남자 선배가 저런 식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영씨가 취직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처럼 겉을 포장한 남자들이 사실은 더더욱 여자들을 노리고 있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라는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조금이라도 틈을 보일라 치면 성희롱이나 성추행, 나아가 성폭행까지 자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남자들입니다. 또한 지영씨가 퇴직 후 터진 몰카 사건에서도 보여지듯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의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본능이라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권과 안전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불쾌하게 했거나 위협을 느끼게 했거나 실제 위해를 가했다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영씨의 증상을 진단하는 정신과 의사도 어떤 원인으로 지영씨의 정신적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합니다. 심적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그 원인인데 정신과 의사마저도 딱히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 지영씨는 완치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신과 의사마저도 임신과 육아 문제로 퇴직하는 여직원을 보면서 다음에는 남자 직원을 채용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할까요? 언젠가부터 시작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미투 캠페인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심지어 법을 다루는 법조계에서조차 미투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파급력을 갖지 못하고 잠시의 이슈만 될 뿐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미투 캠페인에 동참했을 때 받게 될 따가운 시선과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 가해자인 남성들이 권력을 행사하여 조용히 묻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겠냐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앞장서서 해봐야 크게 바뀌는 것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2차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앞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여자들이 선거권을 쟁취한 것처럼 다 함께 뭉치지 않으면 바뀔 수 없습니다. 또한 여자들이 선거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할 때 의식 있는 남자들 중 일부도 강력히 지지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남자들도 자신의 여자 가족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한 번의 순간적이고 강력한 힘의 결집으로 해결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는 법제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전쟁의 향방과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확실한 교두보가 생겨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강력한 한방이 없다면 내일이 되고 모레가 돼도 절대 큰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82년생 김지영이 아니라 83년생 김지영, 84년생 김지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녀의 성별이나 세대의 구분을 넘어서 모두가 한 번쯤은 강력하게 분노할 때입니다. 이는 나아가 피해자가 주눅 들고 숨어 살아야 하는 세상이 아니라 가해자가 죄책감을 느끼고 끝없이 반성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게 만드는 세상을 향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